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파문 사건에 말과 행동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케 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상당수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회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페스티벌 오 정율성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 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생육 부진으로 배추와 상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영대회 파문을 보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수영대회 유치 신청서 초안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정부도 알고 광주시도 알았습니다. 다만 개최지 결정 때까지는 문제 삼지 말자는 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조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개최지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그랬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대회 유치의 성과는 퇴색했고 광주는 톡톡히 망신을 샀습니다.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국제대회 유치에 골머리 앓던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대회유치위원회에 이미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광주시는 음모론을 흘리며 반발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뒤늦게 강훈태 시장은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마음 수그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강행된 유치 성공 보고회. 이 일을 해냈다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국고 지원을 확실히 원하는 이력 이상으로 전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정 지원을 역설할 때 이용섭 의원은 유독 말을 아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기 때문에 분분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문서 위조했다고 예산 지원 않겠다던 문체부의 박종길 제2차관이 사익을 위해서 위조 공문서를 사용했다고 폭로하며 수영대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이번 수영대회 파문은 타이밍의 정치 때문에 더 크고 요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상당수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1인당 5,080만 원 수준인 의정비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북구의회와 남구의회, 한평과 화순, 영광군 의회 등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영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해서 민영화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정부의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선 영업점 직원에 대한 구조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 조직이 활성화되고 영업하는데 우선이 대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김장학 행장은 고용 안정과 자율 경영, 계속 기업 유지에 적합한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자본과 산업 자본을 제외한 금융 관련 기업, 증권 계열사, 지방은행 등과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서도 제고가 매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광주은행 노동조합도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해 민영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 사주조합 참여 공고를 하고 오는 16일 창립 총회를 갖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은 이제 공고를 했고 16일 날 창립 총회를 할 겁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규모와 참여 범위, 자본금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오는 23일 예비 입찰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민영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깨진 종 파문을 가져왔던 민주의 종이 다시 제작돼 설치됐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설치됐다가 깨진 종 파문 이후 재제작된 민주의 종은 당초 있던 자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어젯밤 설치됐습니다. 민주의 종이 자리 잡게 된 민주의 종각은 오는 11월 말까지 전통 양식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종각이 중공되더라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인해 5.18 민주광장이 통제됨에 따라 민주의 종 타종 행사는 내년 말 재야 행사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페스티벌 광주 정율성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첫날인 오늘 저녁에는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광주 희향이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광주 성악 콩쿠르 1등을 차지한 테너 김정훈이 정율성의 가곡을 부릅니다. 내일은 피아니스트 한동일의 무대가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지는 등 세계적인 음악인들의 공연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용화 씨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강제로 빌려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전교조에 단체로 가입하고 이용화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대광여고 교사 43명은 지난 6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단체로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학교 전체 교사의 65%가 전교조에 가입한 겁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교조 단체 가입은 학교 재단의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재단인 홍복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학교 교사들에게서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33명의 교사들이 빌려준 돈은 수천만 원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 모두 사학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교사들은 재단 측의 강압과 회유 때문에 돈을 대출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밀번호만 불러주면 행정실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해가면서 수차례 걸쳐서 계속 선생님 못 견디게끔 그렇게 해서 끝내는 하게끔 만드는. 또 재단 측이 원리금 상환을 미룬 채 지난 1월부터는 이자마저 갚지 않고 있어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학교 이사장은 서람대를 비롯해 이미 여러 건의 사학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홍아 씨입니다. 교사들은 이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재판부에 탄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마피아 이홍아에게 어떠한 과정도 베풀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사업을 첫 사업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또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민형사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장병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중소기업에도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던 배 농가들이 올해 생산량 증가에도 가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모처럼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복숭아 등 일부 과일은 추석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쪽으로 가지를 벌린 배나무마다 어른 주먹보다 큰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 씌운 봉지를 뜯자 노랗게 익은 배가 한 해 농사의 수고로움을 잊게 합니다. 이곳 농장에는 올여름 고온과 가뭄을 이겨낸 배들이 이처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올해 이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배가 굉장히 달고 사각사각하고 맛이 좋습니다. 당도가 좋습니다. 올해 아주. 수확 시기에 태풍도 불지 않아 생산량이 늘었으며 가격도 8.5kg 한 상자에 3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하락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농사 짓는 데는 도움이 되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사과와 복숭아, 무화과의 가격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석에는 선물을 많이 했으면. 한편 추석을 앞두고 대부분의 채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배추와 양파는 최고 30%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온으로 생육부진을 보인 배추와 상추값은 오르고 소비가 준 오이와 애호박 등의 가격은 내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전남지사에 따르면 현재 배추 한 포기에 5,5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6.1% 올랐습니다. 청상추도 100g에 900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50% 상승했고 방울토마토와 풋고추도 각각 20%와 16.7% 인상됐습니다. 이와 달리 요식업소 매출 부진과 재배 면적 증가 등으로 오이와 애호박은 한 달 전보다 20% 정도 값이 내렸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13일까지 계속되는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는 전국에서 시도 대표 360여 명이 참가해 컴퓨터 3 등의 정규 직종과 시범 직종 등 모두 36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기술 자격 시험 면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에서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한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당국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악취 조사 방법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태를 키워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보건환경당국이 최근 농공단지 내 악취 발생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3개 업체가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적게는 허용 기준치의 1.4배에서 많게는 7배에 가까운 악취 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합 악취 발생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2번, 3번 적발이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조업 정지까지도. 이런 가운데 당국은 기본적인 악취 조사 방법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 법령상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악취 배출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악취를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공장 부지 경계면에서만 악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취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지상으로부터 5m 이상인 배출구가 있었을 때, 일정한 배출구가 있었을 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검토를 못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화양농공단지 악취 조사를 실시한 건 올해와 지난해에만 모두 7차례. 최근 학생들까지 거리 집회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암 환자가 급작스럽게 10년 사이에 타 마을에 비해서 엄청 늘었거든요. 굴뚝에서 조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옆에서. 당국의 허술한 행정에 시민들의 건강이 수년째 위협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명 귀태 현수막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낮 노조 사무실과 노조 간부가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노조가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귀태 현수막을 내건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원 노조가 을지훈련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육군 로비스트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를 고용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권 수주에 응했으나 실패하자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까지 광주 지역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13종과 잔디 품목 미등록 농약 14종 등 모두 40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검사에서는 골프장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가 선수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FC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역량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선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수단 규모를 점차 줄이는 대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1부 리그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2회 도서관 문화마당이 오늘 14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립도서관과 광주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문화제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독서 퀴즈 대결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 작은 도서관과 민간 독서 동아리 등 180여 개 도서 관련 단체가 참여해 책 읽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해안 도서 지역부터 약하게 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은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한두 차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5에서 20mm가량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영광과 장성 22도, 광주가 23도, 구례와 순천 2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영광과 광주 26도, 담양 25도, 구례와 화순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서쪽 해상에서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은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